안녕하십니까. 에, 오늘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60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전반적인 기초 이론을 공부를 쭉 해왔고, 이 시기쯤에서는 이제 실제로 글씨 서예 학습을 본격적으로 하는 그 시간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초 학습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글씨를 공부를 해 나가는데 기초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글씨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 때가 됐습니다. 자, 서예를 공부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느냐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서예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세상에 있어서 모든 학습이라고 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문제는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서예를 떠나서 범위를 확장시키면 미술의 영역이 되겠죠. 또 문학의 영역이라든지 또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미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음악은 어떻게 학습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같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학습한다는 거, 학습이 배운다는 것이죠. 한자 말로 학습인데, 뭐 우리나라 말로 배운다, 배우다, 그죠? 우리 인생 자체가 학습이고 배우다 가는 거예요. 예술의 적용을 이제 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 배운다는 것은 여기에 뭐 배울 학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배운다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 이 배울 학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긴데 본래 이 배울 학자라는 것은 자학적으로 들어가면은 각 꼴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뭐 하는 거냐 하면, 이거는 매듭을, 중간에 있는 것은 매듭을 이야기하고 좌우에 있는 것은 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듭 짓는다는 뜻입니다. 매듭 짓는다는 것이 뭐냐? 옛날 그 신석기 시대 말기에 문자가 생겨날 그 단계에 있어서 학습이라는 것의 가장 기초적인 영역 방법이 뭐냐 하면은, 먼저 배우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매듭 짓는 일이 가장 대표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와서 이 매듭 중에서도 특히 뭐냐, 지붕을 잇는 매듭이에요. 지붕 위에 우리 뭐 초가집 이렇게 새끼 꼬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지붕의 요소인 민간머리가 붙고, 그것을 하는 학습의 대상이 어린애이기 때문에 아들 자자가 붙어서 이 배울 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결과적으로 이 배울 학자라는 것은 어른들이 새끼 꼬는 것을 애가 이렇게 보면서 그대로 본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배울 학자의 1차적인 개념은 뭐냐 하면은, 배운다기보다도 흉내내다는 뜻입니다. 아주 큰 사전에 배울 학자를 찾아보면은 제일 선구 개념이 흉내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특히 부모가 하는 입장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공부를 하는 것이다, 학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원리를 서예나 예술에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하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학의 학습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그 전대의 문장가들이 써놓은 자료들 많이 읽는 거죠. 시인은 시를 많이 읽는 것이고, 소설가는 소설을 읽고, 그렇죠. 음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음악을 한다. 기악을 하든 성악을 하든, 기악을 하는 사람은,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그 전대의 피아노 명곡을 열심히 치는 것, 이것이 피아노 학습의 대부분이에요. 성악을 하는 사람은 옛날 사람이 불렀던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죠. 흉내
내는 것입니다. 미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회화에 있어서도 화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전대에 많은 좋은 그림을 그린 사람들,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습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이 다 그렇지만 특히 이 서화 분야에서 이 학습의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요, 마찬가지예요. 서예 분야가 있고 회화적 분야가 있죠. 뭐 사군자 같은 거 산수화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이 정각의 영역도 있겠죠. 이 세 영역도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서예를 우리가 공부할 때 학습의 내용과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보통 그대로 글씨를 뺏기고 따라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거를 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임서, 뺏긴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따라한다는 뜻이. 회화에서는 임화라는 소리는 잘 안 해요. 뭐라고 하느냐? 그림에 있어서는 보통 방이라는 단어를 써요. 방작 또는 방화 이래서 방 또는 모라는 단어도 씁니다. 모화. 그래서 보통 모방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대로 따라하는 걸 얘기합니다. 인장예술인 전각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전각을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같은 지창인데 인장 공부의 학습은 어떻게 하느냐? 역시 옛날에 좋은 인장을 그대로 따라서 새겨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각. 그래서 서화 영역에 있어서도 서예와 회화와 정각 분야에 있어서 옛날 그 전대의 좋은 작품들을 모방하는 것이 개념이 조금씩은 개념은 틀립니다만은 그 실질적인 내용은 그 전대의 좋은 자료들을 그대로 흉내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서예의 남의 글씨를 뺏기는 작업인 임서, 학습의 방법으로서의 임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임서라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 글씨를 쓰는 사람들 중에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바람직한 학습 방법이 뭐냐 이거죠. 그냥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쓰는 사람한테 글씨를 받아서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가장 이상적인 학습 방법은 뭐냐? 그 앞 시절 우리의 지난 시기에 있어서 글씨를 잘 썼던 사람들의 필적을 따라서 쓰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보통 임서라고 하는데 자료들이 그 전대에 많은 글씨를 쓴 사람들이 남긴 자료가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무수히 많겠죠. 그래서 임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무엇을 1, 2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두 가지 관점인데 이것은 내용이죠. 내용. 어떤 내용을 이건 방법이에요.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해야 좋은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보면요. 내가 서예를 30년, 40년 했다. 이렇게 공부했는 시간만 이야기할 뿐 글씨를 보면 상당히 글씨가 좋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무엇을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막 쓰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임서의 문제는 서예 교육을 우리들은 잘 못 받았기 때문에 뭐 서예는 좀 현실하고 먼 거라 이래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현실하고 굉장히 원리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서예를 설명할 때 대체로 이 우리가 일상적인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생활에서 이 생활하고 음식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쉽게 참 이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글씨를 공부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음식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먹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느냐 하는 것하고 같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우리가 우리 신체를 유지해 나가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음식을 먹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재료가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을 먹느냐는 거예요. 뭐 채소도 있고 곡식도 있고 생선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먹는 재료가 있죠. 1차적으로 재료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상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리고 조금 문제 있는 음식이 있겠죠. 요새로 보면은 뭐 방부제를 쳤다든지 그죠? 위생이 좋지 않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때요? 먹는 게 잘못 먹으면 손해라는 거죠. 그죠? 건강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의 선별이 무엇을 먹을 것이냐 하는 것이 재료가 제일 1차적으로 중요하다. 신선한 재료, 영양가 있는 재료. 그렇죠? 이 재료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서예 세계에서는 뭐냐? 법첩이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법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법도가 있는 글씨를 모아놓은 책을 법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글꼴이라는 뜻이죠. 음식으로 치면은 많은 재료들이 있지만은 뭐 영양소가 풍부하고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먹을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좋은 법첩을 선택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세상에 가면 시장에 가면 많은 우리 주변에는 먹을 것들이 깔려져 있지만 그걸 아무거나 막 그냥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먹을 것이냐를 우리가 장을 볼 때 선별해서 사듯이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첩의 선택이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4, 50년 전에는 먹을 것이 없었을 때는 아무거나 조금이라도 입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거는 먹는 게 건강을 유지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현재는 주변에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골라 먹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못 먹어서 못 사는 사람 없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병이 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 서예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는요. 글씨 법첩이 한정되어 있었어요. 뭐 몇 개, 한 20, 30개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무조건 아무거나 많이 쓰는 사람이 글씨를 잘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는 중국과 일본, 특히 중국 쪽을 통해서 많은 이 글씨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무엇을 쓸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워낙 많아서 무엇을 쓸 것이냐. 가장 신선한 재료, 가장 영양가 있는 재료, 이거를 고르는 그 방법이 눈이, 안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법첩을 무엇을 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 법첩이 선택이 되고 나면은 이것을 어떻게 학습할 것이냐 하는 거죠. 학습하는 것은 대체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관점은 뭐냐,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써야 되겠느냐,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요.
몇 번을 써야 되느냐는 거죠. 몇 번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써야 되겠냐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 100번 쓰는 게 몇 번 쓰면 됩니까? 이래 묻는데 그것도 다다익선이죠. 많이 쓸수록 좋겠죠. 일단은 서예는 절대적인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이 첫째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써야지 뭐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정확한 답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법첩을 보지 않고 어느 정도 그 글꼴을 구사해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책을 덮으면 잘 모르겠다 이러면 학습이 된 게 아닙니다. 책을 덮어도 붓으로 안 보고도 그 글꼴을 어느 정도 특징을 구사할 만큼 학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일단 필요하고 단순히 시간만 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그것을 철저히 내가 인식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머리에다가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공부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책을 외우는 것이 외우면 공부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첩을 덮더라도 법첩을 볼 때나 비슷하게 글씨가 나올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학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외울 수 있는 수준에까지 글씨를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주 옛날 제 국민학교 때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 외우는 것이 우리 시험이 됐습니다. 우리는 뭐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러죠. 지금도 지금 외우려고 하면 외웁니다. 첫자만 가르쳐주면 저는 외워요. 그 시대는 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 학습하는 것이 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는 A라는 법첩에 어떤 글자는 한번 써보라 하면은 대강 특징을 그려낼 수 있는 책을 안 보고도 그 글꼴을 구사할 수 있는 수준에 오면은 학습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술에 있어서 어떤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떤 재료를 학습 텍스트를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느냐 이 두 가지 관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비교하자면 어떤 재료를 잘 구해서 내가 어떻게 잘 습생을 하느냐, 그죠? 맛있게 요리를 해서 내가 잘 먹는 것이 음식을 좋은 재료를 택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막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막 이상하게 막 편중돼서 먹으면 안 되겠죠. 적당한 양을 적당한 시기에 잘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이 좋은 건강을 유지하려면 좋은 재료를 해서 적당한 양을 골고루 잘 섭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운동이 따라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운동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연습입니다. 연습. 아무리 좋은 책, 좋은 음식 있더라도 먹고 운동 안 하면 뭐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재료, 법첩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써서 연습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때요? 그 소화를 잘 시키는 거죠. 소화시키려고 하면 많은 운동이 필요하듯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음식이 소화가 돼서 나중에는 뭐라 됩니까? 배설물로 빠지죠. 배설물. 그죠?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결과물로 빠지는 것이 나의 글꼴이다. 이래 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속담이 있듯이 그 사람이 먹은 것이 그 사람의 신체를 형성을 하고 배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보통 이런 말이 있죠. 신토불이라 몸과 그 땅은 둘이 아니다 그랬죠. 그렇죠? 그 땅에 있는 음식이 곧 우리의 몸을 구성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예 예술 세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글꼴은 그 사람이 쓴 학습한 텍스트에서로 해서 그 사람의 글꼴이 형성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쓴
글꼴이 그 사람이 체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우리가 가려서 먹어서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의 체형을 유지하듯이 서예 학습의 세계에 있어서 법첩의 선택과 학습 방법은 똑같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 무엇을 쓸 것이냐 재료의 선택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이 선택이 되고 나면은 그것을 어떻게 열심히 쓸 것이냐 하는 학습, 그죠? 연습량하고 이 두 개가 잘 맞아야 좋은 글씨를 쓸 수 있는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임서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임서가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이 임서의 개념을 잘 아셔야 좋은 글씨를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을 할애해서 임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시간을 빼서 임서의 방법과 단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임서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